오셔에 오신 당신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를 한 수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시란 무엇인가, 제가 시창작 교실을 하면서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개념 또는 정의는, 시는 예술이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 음악은 소리로서, 미술은 성과 색으로서, 문학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학 중에서도 시는 운율과 심상을 강조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시는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 즉 인식을 운율과 심상을 지닌 언어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는 보면 시적 자라는 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시인이 창조하는 그 시의 어떤 대리인으로 주인공도 될 수 있고, 이 시적 자아는 주인공도 될 수 있고 관찰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이 대상을 슬프게 인식하면 시적 자아, 즉 화자는 슬픈 존재가 되고 슬픈 말을 사용하여 슬픈 시를 쓰게 됩니다. 현실을 의지적으로 접근하면 시적 자아도 의지적 존재가 되듯이 그만큼 시적 자아의 성격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시를 쓰겠다는 그런 구상에 의해서 시적 자아를 스스로 결정해 가지고 어떤 가슴을 찡하게 하는 이런 감동적인 시를 쓸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지적인 지적인 시를 쓸 수도 있고, 어떤 관찰에 의한 어떤 서술형 이런 시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을 인식한 후에 시적 자아의 성격을 확정해 놓고 시를 쓰는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또 쓰다 보면 그 시인들이 자기도 알지 못한 새에 써놓고 보면 그런 구성이 이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도 이제 많은 숙달과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지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상이라는 것은 시의 소재 또는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나는 어떤 대상이든 감흥을 준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감흥을 준다면. 감흥이 없는 것은 시의 소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 그것이 바로 시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상과 인식을 보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대로 보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빗대어 보기라고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본 것을 다른 대상으로 사물을 빗대어 보는, 그러면 시가 좀 더 고급져집니다. 좀 더 격을 갖춘 그런 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어느 경지에 오른 정말 어떤 수준급의 그 시인들은 상상하여 보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대로 보거나 빗대어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제3의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을 짐작해 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새싹이 여기저기 돋아납니다. 이것은 그대로 보기입니다.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여 보는 겁니다. 새싹이 여기저기 돋아납니다. 봄날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새싹이 여기저기 돋아납니다. 이러면 이것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빗대어 보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떠락을 쪼아대는 병아리 소리처럼, 봄이 돼서 이제 병아리들이 떠락을 쪼아는,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하는 그것을 보면, 그렇게 해서 병아리 소리처럼 이렇게 봄의 소리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상하여 보기, 이것은 그대로 보기나 빗대어 보기를 바탕하여 새로운 상황이나 사건을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시인데 개나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개나리, 제가 지은 시입니다. 양지뜸에 뿌려진 좁쌀 알갱이, 봄 햇살 쪼아 먹으려 나뭇가지에 매달린 올망졸망 병아리 때. 이 좁쌀은 봄 햇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병아리 때는 이 개나리 꽃을 병아리 때로 그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상상하여 보기로 해서 시를 쓰면 좀 더 차원이 좀 높아지는 그런 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일 처음,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시적 자아가 대상을 슬프게 인식하면 이 화자도 슬픈 존재가 되고 슬픈 말을 사용하여 슬픈 시가 된다는 그것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시를 통해서 예를 하나 들여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제 시집 서리꽃 새벽에 있는 시입니다. 우기 낯익은 모습 이젠 안 보이네. 추적추적 창밖엔 젖은 발걸음. 익숙했던 흔적 다시 못 느끼네. 거리엔 눅눅한 밤 혼자 서성이고. 문이 닫힌 뒤 빈 의자가 무너지네. 식어버린 음성 아득히 멀어지는데. 적막한 어둠 속 남겨진 사랑이 우네. 스스로 갇힌 빈집 어둠은 내리는데. 이제 장마가 다 끝났는데 이것은 이 시를 쓸 무렵 그 장마철에 썼는데 어느 날 정말 아무도 없는 거실에 불을 다 꺼두고 밖에 이제 장마가 추적추적 오는 그 밖에 비를 보면서 동그맣게 있는 그 거실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그 고적해 보였습니다. 스스로 시적 화자로서 제가 저를 봐서 관찰자로서 봤을 때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쓸쓸한 언어를 써서 이 쓸쓸한 시를 쓰게 된 겁니다. 아까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시를 쓸 때 내가 어떤 화자의 그 자아를 가지고 썼느냐에 따라서 시가 그 대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마를 통해서 참 쓸쓸함을 느끼면서, 그런데 그 쓸쓸함이 그때는 굉장히 스스로 내가 참 버려진 것 같이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상은 내가 스스로 갇혀 있더라고요. 스스로 어떤 외로움이나 고적 이런 울타리를 스스로 만들고 갇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도 끝나고 좋은 날도 왔습니다. 그동안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19까지도 완전히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다 형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